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엄마를 집으로 초대했다. 솔직히 말하면 결혼 후 친정 엄마를 자주 찾아가지도 못했고 우리 집에 모시기도 어려웠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매번 미루고 또 미뤄왔다. 하지만 이번엔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다. 그리고 결혼 후 처음으로 내가 직접 차린 집밥을 엄마에게 대접하고 싶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자. 전화를 걸어 그렇게 말했을 때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그래, 그럼 짧게 들릴게 라고 대답했다. 그 망설임의 이유를 나는 잘 안다. 엄마도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대충 눈치로 느끼셨을 것이다. 결혼식 때나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의 말투나 표정을 보고 엄마는 괜히 우리 부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 늘 조심했다. 주말이 되어 엄마가 오셨다. 현관문이 열리자 익숙한 엄마의 얼굴이 보였다. 오랜만에 보는 엄마의 미소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그 웃음 뒤에 어딘가 피곤한 기운이 보였다. 나는 엄마 손에 들린 과일 바구니를 얼른 바다 안으로 모셨다. 아이고, 여기가 너희 집이구나. 잘 꾸며놨네. 엄마는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왜인지 모르게 울컥했다. 내가 만든 집이지만 엄마가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분위기도 잠시뿐이었다.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던 시어머니가 느릿하게 거실로 나오셨다. 엄마와 시어머니가 마주 본 순간 묘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흘렀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엄마가 밝게 인사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미묘하게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오셨어요.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겠네요. 말은 정중했지만 표정에서 반가움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나는 그 순간 얼어붙었다. 뭔가 잘못된 걸까? 왜 이렇게 공기가 차가워졌지? 엄마는 무안하지 않으려고 애써 웃으셨고 나는 괜히 뭔가 잘못한 기분이 들었다. 점심 준비를 하려고 부엌에 들어갔다. 엄마도 당연하다는 듯 내 옆에서 야채를 씻고 칼질을 시작했다. 내가 손 좀 도와줄게.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내저었다. 아이고, 괜찮아요. 손님이 왜 주방에 들어오세요? 그냥 앉아 계세요. 말은 친절한 듯 했지만 그 말투 속에는 은근한 불쾌감이 묻어 있었다. 엄마는 머쓱하게 웃으며 뒤로 물러섰다. 아니, 괜찮아요. 그냥 같이 하려고. 괜찮아요. 우리 집에서는 손님이 쉬는 게 예의예요.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하자 엄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 장면이 너무 불편했다. 엄마는 그냥 나를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마치 잘못한 것처럼 분위기가 굳어졌다. 점심 준비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중간중간 나를 보며 말했다. 너도 참, 왜 이렇게 정신없이 준비를 해? 손님 오는 거면 미리미리 준비했어야지. 네, 나는 작게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엄마는 그 말을 들었는지 잠깐 나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 괜찮아? 라는 묵묵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나는 엄마 앞에서 민망해지고 속에서 화가 끓어올랐다. 하지만 그 화를 어디에도 풀 수 없었다. 엄마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시어머니 앞에서 반박할 수도 없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가 식탁에 앉았다. 엄마가 미리 준비해온 반찬 몇 가지를 꺼냈는데 시어머니가 곧바로 한마디 하셨다. 어머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강한 양념을 잘 안 하던데. 그 말에 엄마의 손이 살짝 떨렸다. 엄마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아, 이게 제가 예전에 자주 하던 스타일이라서요. 오래된 습관이네요.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속으로 너무 불편했다. 시어머니의 말투가 꼭 무언가를 지적하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음식을 먹었지만 그 침묵 속에 많은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점심이 끝나고 엄마가 부엌 정리를 도우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또다시 말했다. 손님이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앉아 계세요. 그 말투는 이번엔 더 냉정했다. 엄마는 조용히 손을 내려놓고 거실 소파로 갔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 너무나 죄송하고 속상했다. 엄마가 집에 오면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엄마는 나를 보며 살짝 웃었지만
그 미소 뒤의 쓸쓸함을 나는 알아볼 수 있었다. 그날 오후 엄마가 집에 돌아가시기 전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얘야. 너만 잘 지내면 돼. 엄마는 이런 거 괜찮아.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눈물이 울컥 올라왔지만 억지로 참았다. 엄마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앞으로는 그냥 친정에 가서 보내세요. 집까지 모시는 건 좀 번거롭네요. 그 말에 나는 대답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마음속에서 서늘한 무언가가 퍼져나갔다. 엄마가 돌아가신 그날 밤 나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시어머니의 말들을 곱씹었다. 앞으로는 그냥 친정에 가서 뵈세요. 집까지 모시는 건 좀 번거롭네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내가 잘못한 걸까? 왜 엄마를 초대한 것이 이렇게 큰 잘못처럼 느껴지는 걸까? 잠시 후 남편이 퇴근에 들어왔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오늘 엄마 다녀가셨어 라고 말했다. 그러자 남편은 무심하게 아, 그랬어? 어머니는 뭐래? 하고 물었다. 그냥 좀 불편해 하셨던 것 같아. 내 대답에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다. 원래 엄마가 그런 성격이잖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엄마의 표정, 억지로 지었던 그 미소가 계속 떠올랐다. 그 미소는 마치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슬픔과 무안함이 너무나 선명했다. 내가 엄마를 보호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내가 더 강하게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어머니, 엄마가 손님이 아니라 제 가족이에요. 그 한마디조차 꺼내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나 작아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내게 불쑥 말을 걸었다. 어제 친정엄마 오신 건 좋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 자주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당황해서 왜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이 집은 우리 집이잖아. 우리끼리 조용히 지내는 게 좋아. 남의 집사람 자주 오면 귀찮기도 하고. 그 말에 나는 속이 답답해졌다. 친정엄마를 남의 집사람이라고 부르는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엄마가 남의 집사람이라면 나는 뭐지? 이 집에 들어온 후 나는 언제부터 이방인처럼 느껴졌을까?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다. 어제 어머니가 엄마한테 좀 차갑게 하셨던 것 같아. 그러자 남편은 여전히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그런 스타일이야. 신경 쓰지 마. 당신은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기분 안 나빠? 내가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은 짜증을 냈다. 왜 또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엄마랑 부딪히지 말고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 그 순간 나는 너무 서운했다. 왜 남편은 언제나 중간에서 나를 감싸주지 않을까? 나는 단지 엄마를 존중받고 싶었을 뿐인데 이 집에서는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친정엄마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얘야, 잘 지내지? 지난번에 미안했어. 내가 괜히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아서. 그 말을 듣자 눈물이 핑 돌았다. 엄마가 왜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미안하지. 목소리가 떨려서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냥 너만 행복하면 돼. 엄마는 괜찮아. 그 말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다. 엄마는 언제나 나를 걱정하면서도 자기 감정은 뒤로 숨기곤 했다. 그런 엄마를 이 집에 초대해놓고 상처받게 한 내가 너무 싫었다. 나는 점점 이 집이 낯설게 느껴졌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시어머니의 시선이 늘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 너 오늘은 집안일 다 했니? 왜 또 이렇게 늦게 일어나? 작은 잔소리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더 움츠러들게 했다. 나는 그저 아내이자 며느리로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늘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질까? 남편조차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이 상황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당신은 친정엄마가 우리 집에 오는 게 싫어?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말했다. 싫은 건 아니지만 엄마 시어머니가 불편해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 앞으로도 엄마는 못 오는 거야?
그게 서로 편할 것 같아.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닌 걸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조차 초대할 수 없는 곳이라면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 걸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이 많아졌다. 결혼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남편의 무관심에 상처받고 친정 엄마에게조차 미안해하는 내 모습. 이게 내가 바라던 결혼 생활일까? 나는 일기장을 꺼내 조용히 글을 썼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엄마에게 부끄럽지 않은 딸로 살고 싶은데 지금의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눈물이 일기장 위에 떨어졌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나는 결심했다. 이 상황을 그냥 참을 수는 없다. 엄마가 다시 이 집에 오셔도 편하게 웃을 수 있도록 무언가 해야 한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다. 부엌에 서서 멍하니 커피를 내리다가 문득 거실에 앉아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차분한 표정으로 TV를 보시는 그 얼굴에서 나는 또다시 위축되고 말았다. 이 집에서는 내가 언제나 조심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 같다. 어제 저녁 설거지 좀 늦게 하더라. 시어머니가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가 내 등 뒤를 찌르는 것 같았다. 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네, 피곤해서 좀 늦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왜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지적하실까 라는 생각이 쌓였다. 작은 말 한마디조차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다. 엄마가 그냥 그렇잖아. 별 뜻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 말이 너무나 지겨웠다. 정말 별 뜻이 없을까? 내가 느끼는 이 상처들은 그냥 내가 예민해서 생긴 것일까? 밤마다 침대에 누워 스스로를 자책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졌을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단지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다. 며칠 후 친정엄마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얘야, 잘 지내니? 지난번에 내가 너무 오래 있었나 봐. 엄마의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저릿해졌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잘못한 게 어딨어? 그러나 엄마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너가 편하면 그게 제일 좋아.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그 말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내 일상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하는지, 오늘 반찬은 뭘 할 건지, 심지어 집안 청소 방법까지 하나하나 지적하셨다. 너는 왜 이렇게 손이 느려? 내 며느리니까 더 잘해야지.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내가 우리 집사람이라기보다 검사받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어느 날은 정말 참기 힘들었다. 저녁 준비를 하던 중 시어머니가 또다시 내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이렇게 양념하면 남편 입맛에 안 맞을 거야. 예전처럼 해. 순간 목까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어머니, 저도 제 방식으로 해보고 싶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표정을 굳히며 말했다. 뭐라고? 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편에게 하소연했지만 그는 늘 같았다. 당신이 그냥 맞춰. 그게 편해. 왜 나만 맞춰야 해?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엄마한테 뭘 어떻게 말하라고? 그럼 집안 분위기만 더 이상해져. 그 대화가 끝난 뒤 나는 더욱 고립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점점 일기를 쓰는 습관이 생겼다. 하루 동안 들은 말, 느낀 감정, 하고 싶은 말을 빽빽하게 적었다. 마치 내 마음의 쓰레기통 같았다. 쓰고 나면 조금은 가벼워졌지만 그 가벼움은 잠시뿐이었다.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같은 일상이 반복됐다. 그날 밤 친정엄마가 떠올랐다. 엄마라면 뭐라고 할까? 아마도 그냥 참고 지내. 너가 편안해야 해 라고 하시겠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참고만 살고 싶지 않았다. 나답게 살고 싶었다. 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결혼 생활은 너무 숨막혔다. 나는 용기를 내어 작은 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 우선 남편에게 내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나 정말 힘들어. 당신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나는 이 집에서 설 자리가 없어.
남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았어. 내가 더 신경 쓸게.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조금 안심이 됐다. 다음 날 나는 시어머니 앞에서 작은 용기를 내봤다. 어머니, 오늘 반찬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시어머니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그래, 네가 하고 싶다면 해봐라 라고 말했다. 그 말이 허락인지 도전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그냥 묵묵히 내 방식대로 음식을 만들었다. 그리고 식탁에 올렸다. 식사 중 남편이 한마디 했다. 오늘 반찬 맛있네. 그 말이 마치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작지만 큰 승리를 느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안다. 앞으로도 수많은 작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나는 나다. 더 이상 작아지지 말자. 이 작은 결심이 내 삶을 조금씩 바꿀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일기장을 덮었다. 아침부터 이상한 긴장감이 집 안을 감돌았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뭔가 심각하게 전화를 하고 있었고 나는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을 준비했다. 칼질하는 내 손이 자꾸 떨렸다. 오늘은 또 무슨 말을 들을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을 짓눌렀다. 식탁에 앉은 남편은 핸드폰만 보고 있었다.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거야? 내가 물었지만 그는 건성으로 몰라, 엄마한테 물어봐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의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늘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하지? 우리는 부부 아닌가? 그 질문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참았다. 괜히 또 싸움이 될까봐 두려웠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시어머니가 내 방으로 들어와 앉았다. 너 요즘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니? 그 말에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저 말이 많아졌다니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네가 네 방식을 고집하잖아. 며느리는 조용히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차가운 목소리에 나는 한순간 얼어붙었다. 나는 정말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도 제 생각이 있어요. 저도 이 집의 가족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가족이면 가족답게 행동해야지. 며느리가 너무 나서면 안 돼. 그 말은 마치 철문처럼 내 앞길을 막아버렸다.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그는 또다시 무심하게 말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엄마는 원래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거지? 왜 항상 엄마 편만 드는 거야? 눈물이 차올랐지만 남편은 여전히 핸드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꺼냈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내 억눌린 감정이 그대로 쏟아져 나왔다. 나는 왜 이렇게 작아져야 할까? 결혼이란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거 아닌가? 쓰고 또 쓰다 보니 손목이 아파왔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조금은 가벼워진 듯했다. 다음 날 친정엄마가 전화를 했다. 얘야, 목소리가 왜 그래? 울었니? 그 말에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이 집에서는 내가 없는 사람 같아. 엄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하지만 네 마음을 무시하지 마라. 그 말에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졌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기로 했다. 작은 일이라도 내 의사를 표현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예를 들어 반찬 하나를 만들 때도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볼게요 라고 말하는 식이다. 시어머니가 처음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점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남편에게도 솔직히 말했다. 당신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버틸 수 없어. 그 말에 남편은 처음으로 긴 침묵을 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알았어. 내가 노력할게. 그 말이 진심인지 알 수 없지만 나는 그 한마디에 작은 희망을 걸었다. 며칠 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아내도 가족이에요.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놀란 듯 우리를 바라봤다. 뭐? 내가 뭘 간섭했다는 거야?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말을 이어갔다. 우리도 우리 방식이 있어요. 제발 존중해 주세요.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처음으로 내 편이 되어줘서. 남편은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당연한 거야. 이제부터라도 더 잘할게. 그 말에 마음 한켠이 조금은 풀렸다. 하지만 나는 아직 끝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내 목소리를 낼 것이고 내 삶을 지킬 것이다. 나는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이다. 그 단순한 진리를 되새기며 오늘도 일기장을 꼭 닫았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스치며 방 안을 부드럽게 비쳤다. 나는 천천히 눈을 뜨며 어제의 일을 떠올렸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내 편을 들어줬던 그 순간. 그건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내 마음엔 커다란 희망으로 남았다. 이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았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다. 어제 너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해봤어. 그 말에 나와 남편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며느리라는 건 원래 집안의 규칙을 배우고 따르는 거야. 그게 싫으면 너희가 따로 살면 되지. 그 말은 마치 경고처럼 들렸다. 남편은 잠시 멈칫했지만 나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또다시 침묵할 수는 없어.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존중해요. 하지만 우리 부부만의 생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들겠다는 거니?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흘렀다. 남편이 재빨리 말을 끊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내가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 냉랭해졌다. 시어머니는 나를 거의 투명 인간처럼 대했다. 필요한 말만 툭툭 던졌고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다. 마치 내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다. 저녁 식사 후 남편과 단둘이 거실에 앉았다. 나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 하지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자. 남편의 그 말에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왜 늘 참아야 하는 건 나일까? 다음 날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목소리가 떨리자 엄마는 단번에 눈치챘다. 얘야, 왜 그러니? 시댁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어? 나는 모든 일을 털어놨다. 엄마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너무 자신을 잃지 마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저녁 무렵 남편이 조심스레 말했다.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보자.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 우리 따로 사는 거 어때? 그 말에 순간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남편이 이런 말을 할 줄이야.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묻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를 설득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당신이 이렇게 지쳐가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어. 그 말에 마음이 조금은 풀렸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스며들었다. 과연 시어머니가 허락할까? 며칠 후 남편이 시어머니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다. 나는 거실에서 숨죽여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엄마, 우리 집을 나가서 살고 싶어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크게 한숨을 쉬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라. 하지만 그 선택을 후회하지 마라. 그날 밤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 나도 더는 못 참겠어.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만의 집을 찾자. 그 말에 눈물이 또다시 흐르고 말았다. 이제 진짜 조금씩 달라지고 있구나. 나는 작은 희망을 품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조금 더 당당해졌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숨죽이던 나 대신 조금씩 나를 드러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이다.
그 사실을 스스로 되새기며 오늘을 견뎠다. 이사 준비라는 말은 아직 꺼내지도 않았지만 우리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남편도 예전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 이제 진짜로 준비하자. 그 말에 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여전히 무서웠다. 아침 식탁에서 시어머니는 차갑게 물었다. 너희 요즘 뭘 꾸미고 있는 거야? 그 말에 남편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어머니, 저희가 따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뭐라고?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며느리가 집 나가자고 할 정도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니? 네가 집을 두 쪽 내겠다는 거냐? 그 말에 내 손이 떨렸다.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이건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에요.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수긍하지 않았다. 힘들어? 힘든 게 어디 며느리만 힘든 줄 알아? 나도 너희랑 사는 거 얼마나 힘든데. 날카로운 말에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날 밤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당분간은 엄마가 진정할 시간을 주자. 그 사이 우리 집을 알아보자. 나는 그 말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마음속 질문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는 걸 들었다. 얘가 말이야, 요즘 어디서 배워온 건지 아주 못됐어졌어. 그 말은 마치 내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왜 나는 늘 잘못된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울먹이며 말했다. 당신은 내 마음을 정말 이해해?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해. 이제 정말 네 편이 될게. 다신 너 혼자 울게 하지 않을 거야. 그 말에 조금은 마음이 풀렸다. 우리는 주말마다 집을 보러 다녔다. 작은 원룸부터 시작해 빌라 오피스텔까지 다양한 집을 살펴봤다. 남편은 가격과 위치를 꼼꼼히 비교했고 나는 주방과 작은 공간을 보며 이곳에서라면 숨 쉴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 그 과정에서 조금씩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너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니? 내 아들 빼앗아 가서 이렇게 만들고 싶어? 그 말은 내 마음을 무너뜨렸다. 어머니, 저는 아들을 빼앗은 게 아니에요. 저희도 행복하고 싶을 뿐이에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남편이 그 자리에 있었기에 다행이었다. 엄마, 아내가 틀린 말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음대로 해라. 그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묻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 당신이 웃지 못하면 나도 웃을 수 없어. 그 말에 나는 울컥했다. 결국 우리는 이사를 결심했다. 계약서를 쓰던 날 나는 손이 떨렸다. 드디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구나. 마음 한쪽이 설레면서도 묘하게 두려웠다.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이제 우리 둘만의 집이야.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전했을 때 그녀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래, 나도 이제 너희에게서 손을 뗄 때가 된 것 같구나.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미움만 있었던 건 아닌데 그녀의 서운한 눈빛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존중해요. 하지만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지며 살고 싶어요. 그게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길이라고 믿어요. 조용히 그렇게 말했다. 그 순간 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이사를 준비한다는 사실이 본격적으로 알려지자 집안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더 무거워졌다. 시어머니는 대놓고 말을 아끼는 듯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아침 식탁에서 흘러나오는 긴 한숨 소리, 밥상을 차릴 때마다 들려오는 작은 투덜거림이 내 가슴을 더욱 조여왔다. 정말 나가야겠니? 내가 그렇게 싫으냐?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갑자기 내 방 앞에 서서 물었다. 그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지만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다. 어머니, 싫은 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둘만의 공간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어머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저희 관계를 더 좋게 만들고 싶어서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은 복잡해졌다. 좋게 만들고 싶으면 같이 사는 게 맞지 않니? 며느리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니 내 체면은 뭐가 되냐?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전혀 전해지지 않을까? 남편이 조용히 중재하려고 나섰다. 엄마, 우리를 좀 믿어줘요. 우리가 나간다고 해서 엄마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말리지 않겠다. 하지만 이건 나에게 큰 상처야. 그날 밤 남편은 나를 안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엄마도 언젠가 이해해야 할 거야. 지금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정말 이해해야 할 날이 올까? 라는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이사 준비는 점점 속도를 내고 있었다. 남편은 직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짐을 정리했고 나는 새로 들어갈 집의 가구 배치를 하나하나 상상했다. 이 작은 주방에선 어떤 요리를 해볼까? 이 방은 어떻게 꾸밀까? 조금씩 희망이 피어났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반응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어느 날 식탁에 앉자마자 말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이렇게 떠나가겠다니 허탈하다.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미안함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이다. 남편은 차분히 말했다. 엄마, 우리도 성인이에요. 우리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해요. 그 말은 시어머니의 화를 더 돋은 것 같았다. 성인? 그럼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억지로 잡아뒀다는 거야? 날카로운 시선이 내게 꽂혔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 앉아 조용히 울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게 죄는 아니잖아. 며칠 뒤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앞에 다시 섰다. 어머니, 이건 저희의 결정이에요. 물론 자주 찾아뵙고 연락드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우리만의 생활을 해보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너희 마음을 막을 수는 없겠구나.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라. 가끔이라도 얼굴을 비추고 나를 잊지 않겠다고. 그 말에 나와 남편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편안히 잠을 이룰 수 있었다. 비록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한 듯한 기분이었다. 남편도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그 말에 내 마음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정말 이렇게 나아가는 게 맞을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불안과 기대가 섞여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 할 거야. 이사 날짜가 다가올수록 집 안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시어머니는 전보다 말을 줄였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서운함과 분노가 더욱 크게 느껴졌다. 마치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압박이 계속해서 내려앉는 것 같았다. 짐 정리는 잘하고 있니?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갑자기 내 방에 들어왔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네, 조금씩 정리하고 있어요. 내 대답은 최대한 부드럽게 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이미 멀어져 있었다. 너희가 그렇게 나가야겠다니 나는 말리지 않겠다. 하지만 앞으로 내가 아프거나 힘들어도 모른 척하지 말아라.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는 언제든 어머니를 도울 거예요. 나는 간절히 말했다. 남편은 그 대화를 듣고 조용히 개입했다. 엄마, 우리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떠난다고 해서 엄마와의 인연이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인연이 끊어지지 않는다니. 같이 사는 것도 싫어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니?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정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남편은 내 옆에서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우리가 더 나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사가 필요해.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다. 이사 준비는 계속됐다. 나는 짐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결혼 생활의 지난 날을 돌아봤다. 시어머니와 함께한 추억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시간이었다. 혹시 내가 더 잘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까? 며칠 후 시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어머니, 제가 부족했죠. 저 때문에 마음 상하신 거 알아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을 담았다. 네가 부족하다기보단 내 마음이 허전해서 그런 거야. 네가 떠난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모든 게 낯설어졌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다. 어머니, 저도 항상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어요. 멀리 가려는 게 아니라 조금 떨어져서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내 마음을 믿어볼게. 하지만 꼭 자주 얼굴 보여야 한다. 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오랜만에 세 사람이 함께 앉아 먹는 식사는 묘하게 따뜻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가끔씩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전보다 부드러움이 느껴졌다. 이사 전날 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오늘만큼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 그래도 어머니와 조금이나마 풀린 것 같아서 다행이야. 남편은 미소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함께 노력했잖아.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하나 이겨내자.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있구나. 마치 오래된 짐을 조금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은 어떨까? 정말 시어머니와 관계가 나아질까?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사 하루 전날 집안은 온통 박스와 짐들로 어수선했다. 나는 서랍 속 남은 옷가지들을 접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먹먹해졌다. 이제 진짜 나가는구나. 속으로 중얼거린 그 말은 마치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듯한 한숨 같았다. 집안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추억과 갈등이 한꺼번에 떠오르며 가슴을 꽉 조였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TV를 보고 있었지만 눈빛은 멍하니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다. 어머니, 도와드릴 건 없으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다. 너희 집만 잘 챙겨라. 그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목소리엔 평소보다 힘이 없었고 어딘가 허전함이 느껴졌다. 나는 작은 용기를 내어 옆에 앉았다. 어머니, 저희가 떠난다고 해도 어머니를 버리는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알아. 그런데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다. 라고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가가 젖어들었다.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솔직한 마음을 담았다. 그날 밤 남편과 나는 짐을 정리하다가 잠시 손을 놓고 마주 앉았다. 나 괜히 마음이 불안해. 내 말에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야. 이게 엄마와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남편은 결심한 듯 말했다. 내일 아침 마지막으로 엄마랑 같이 밥 먹자. 밥상 앞에서 솔직히 얘기하고 싶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식사가 어떤 분위기가 될지 걱정됐지만 우리가 피해야 할 대화는 아니었다. 밤이 깊어가고 방 안은 조용했다. 그러나 내 머릿속은 오히려 더 복잡했다.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어머니가 더 마음을 닫아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 속에서 나는 남편의 따뜻한 손을 잡은 채 겨우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차려주신 아침상이 놓여 있었다. 평소보다 정성스러운 반찬들이었다. 이거 너희 좋아하던 거다. 가서도 잘 챙겨 먹어라.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잘 먹겠습니다. 식사 도중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엄마,
우리가 이사 가도 엄마 생각은 항상 하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다. 너희도 이제 너희 삶을 살아야지. 나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우리를 놓아주는 듯한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머니,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그날 오후 짐을 차에 싣고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다. 시어머니는 대문 앞까지 나와 우리 부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잘 가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싸우지 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어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라고 말했다. 차가 천천히 출발하자 거울 속으로 보이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가슴이 시리도록 아팠지만 이제는 우리가 선택한 길을 믿기로 했다. 우리 잘해보자. 새로운 시작이야. 남편의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이사를 온 첫날 집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박스를 풀어내며 새 가구를 놓고 커튼을 다는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우리만의 공간을 만드는 과정처럼 느껴졌다. 여보, 이 집 어때? 남편이 웃으며 물었다. 나는 잠시 둘러보다가 말했다. 아직은 낯설지만 뭔가 우리 둘만의 숨쉴 공간이 생긴 것 같아.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시어머니의 집을 떠나오며 느낀 아픔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아픔 속에는 우리가 성장해야 할 이유가 담겨 있었다. 저녁이 되어 남편과 나는 간단한 식탁을 차렸다. 단출한 반찬이지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던 평화 아닐까? 남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만의 방식으로 천천히 만들어가자.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가 떠올랐다. 어머니는 잘 지내고 계실까? 혹시 혼자 계시면서 더 외로워지진 않으실까? 그런 생각에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어머니, 저희 잘 도착했어요. 집도 괜찮고요. 내일 식사하러 한번 뵐게요. 전화 너머에서 들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래, 잘했다.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 둘이 잘 살아 라고 하셨다. 그 짧은 대답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시어머니도 우리와의 거리를 받아들이는 중이었을 것이다. 나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 내일 꼭 가자. 빈손으로 가지 말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떡이라도 사서 가자. 그날 밤 남편과 나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다. 시어머니 집에서는 눈치 보느라 꿀맛 같은 잠을 잔 기억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의 숨소리를 느끼며 편안히 누웠다. 다음 날 떡과 과일을 사서 시어머니 집으로 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왔구나. 고생했지? 그 한마디에 마음이 놓였다. 식탁 앞에 앉아 세 사람은 어색하게 웃었다. 그러나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다. 엄마, 앞으로도 자주 올 거예요. 하지만 저희 둘이 함께 성장할 시간을 존중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알았다. 내가 좀 지나쳤던 것 같구나 라고 하셨다. 그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어머니, 저도 잘하려고 했는데 자꾸 어긋나서 죄송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며 이제 서로 서운했던 건 잊자. 너도 내 딸이나 다름없지 않니? 라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 마음속에 있던 모든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오해와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연결될 수 있음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다. 오늘 참 잘했다. 엄마도 우리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래, 이제 진짜로 우리만의 가정을 지켜나가자. 밤이 되자 새집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이 마음을 안정시켰다. 나는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는 눈치 보는 며느리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아내로서 당당해지자.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속삭였다. 우리 이 집에서 웃는 일만 가득하자.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으며 약속할게 라고 답했다. 그 순간 지난 시간의 눈물과 아픔이 모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밑거름처럼 느껴졌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던 것이다.